오늘 전부 다 야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오신 것이 발길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사실 햇볕보다 더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항암제 중에 비타민 D가 상당한 효력이 있는데 비타민 D는 뭐 우유나 이런 걸 먹어서보다는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해가 안 나오면 아마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제 우울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제일 많은 증세가 뭘까요? 춘곤증 와요, 그죠? 몸이 좀 필요한데, 이 춘곤증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날이 좀 추울 때는 이렇게 근육이 긴장이 됐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완이 되면서 순환력이 약해져요. 근데 이럴 때 제일로 강력한 것이 냉수 마찰이나 냉수욕입니다. 한 번씩 하고 나면은 막 희열이 느껴져요. 해보시면은. 그리고 피로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제일 문제가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침낭을 쓰던 사람들이 그 은사 침낭을 이제 더우니까 침낭 안에 들어가자 자지는 못하고 접어뒀다가 다시 가을에 써야 될까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데 그 침낭을 그 내피까지 완벽하게 뒤집으면 돼요. 완벽하게 뒤집으면 이제 요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쓰시다가 또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뒤집어서 침낭으로 쓰고 그래서 1년 내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한 번에 뭐 확 좋아지는 걸 찾는데 이것은 매일 조금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든탑이지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 이제 힘든다는 거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깨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사후 약방이라 그랬어요. 사후 약방이 뭡니까? 병이 든 다음에 약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사후 약방 해가지고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터지고 난 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면은 병이 나기 전에 이제 먼저 생활을 이제 바꾸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서 좀 요양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산 속에 어떤 숲속이면 숲 주변이면 관계 없지만은 지금부터 시골에 어디 농지가 있는 주변에 뭐 요양을 간다든지 환자가 거기가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큽니다. 도시보다. 지금부터는 이제 농약이 대량으로 이제 살포가 되는 시점이에요. 제초제 치고 농약 치고 성장 촉진제 치고 탭이 썩는 냄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봄철에 어떤 환경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병이 더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이 이상이 있고 할 때 아프면은 뭐 어디 요양 가고 병원 가고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시골이나 도시나 뭐 별로 환경의 차이가 없어요. 도시는 뭐 자동차 매연 공해가 문제라면 시골에는 이제 농약이 또 문제니까 이런 어떤 불가피한 조건에서는
사람이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제가 봐서는 좀 봄이 돼서 우리가 시간 내서 운동만 좀 할 수 있다면 어디 가는 것보다 집이 더 좋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라도.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경우는 차라리 봄이 되면 높아서 문 좀 열어놓으면 바람 잘 통하거든요. 잘 통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미리 예방의학이 진짜 치료라고 보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그 환자가 어디 가서 요양하고 뭐 병이 회복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아무도 거기 삶에 동조 안 하고 협조 안 해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뭐 길게는 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쏟고 사는 게 마음은 절대 안 늙어요.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절대 안 늙어요. 우리 70이 넘으신 모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음은 다 20대 초반일 거예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몸은 이게 아마 고물 자동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관리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년, 20년, 뭐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 관리하지 이러는데 사실은 이 건강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부터 하고 태교를 제대로 해서 낳아줘야 되는데 아이를 놓는 엄마부터 여기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막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병이 터진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가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깨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가족이 저녁만 안 먹는 거. 우리 사람위원님 저녁 잡서요? 네. 전에만큼 못 먹지요. 겁이 났어도 이제는. 소홀해질만 하면 한 번씩 오셔야 돼요. 예. 요즘은 보면은 젊은 애들부터 해가지고 아기가 아직 젖먹인데도 암이 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대책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암이 오면은 이게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젊은 엄마들이 암이 오는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지배해요. 근데 피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보이지도 않는 미량의 호르몬이 지배를 해요. 근데 얘들은 뭐 뇌하수체나 부신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작동할 위치에 가서 그 표적을 자극해서 일을 일으켜요. 근데 이 정상적으로 이게 호르몬 대사가 잘 되면은 피의 생명력도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잠을 잘 자주면 호르몬 대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도 호르몬 대사가 안 돼서 피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접하는 이제 플라스틱부터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이 내 몸 안에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작용될 자리에 가가지고 얘들이 자극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의 생명력의 리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화학적인 것을 안 쓸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샴푸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화학 제품이에요. 그죠? 이런 걸로 된 피해가 암의 원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환경 호르몬 중에서도 젊은 남편보다 젊은 여성들이 훨씬 더 암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남자는 화장을 안 하고 여성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 화장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장 순수한 걸 사용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연 화장수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쓰지 마라 이거보다는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는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다들 밖에 나와서 자고 저녁 굶고 이러면 병이 잘 낫습니다 이랬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직장은 뭐 서울 있고 이런데 강원도 산골에 와서 자고 직장 갈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다 인간 삶의 패턴이 다 아파트 구조고 높은 데 사는데 어떻게 땅에 내려와 자라 그러면 뭐 그 밤에는 꺼적대기 쓰고 어디 길가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길가 자도 다 아스팔트고 콘크리트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은사 패드를 통해서 접지라도 해라. 이건 20층 30층 아파트도 관계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라면 화장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값이 싸고 비싼 걸 떠나가지고 천연 화장수를 만든다든지 천연 화장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천연 화장품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뭐 뉴스킨이라는 것도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뭐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 당장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샴푸. 이거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 들어있잖아요. 샴푸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옷 빨 때 세제 있지, 그죠? 그냥 우리 주로 뭐 많이 씁니까? 특히 인공 향 나는 거. 섬유 유연제 이런 거 쓰는 거. 그런 것들 좀 주의하고요. 이런 것들을 접하는 옛날과 우리가 암이 지금 급속도로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건 대책이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 몸에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내 몸의 내분비 기관을 자극해서 호르몬의 균형과 조화를 깬다면은 이거는 대책 없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간식과 저녁을 삼각까 이거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 한 끼만 좀 안 먹다가 먹어보면 그날 밤 진짜 개꿈에 시달리고 정신도 깨어지고 아침에 몸도 무겁고 힘들어지잖아. 그죠? 근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을 갖다 저녁 굶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성들은 얼굴의 미모에 제일 관심이 있거든. 근데 저녁만 먹으면 100% 부어버려요. 거의 대부분 아침에 손도 붓고 얼굴이 부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잘 얼굴을 깎아놔도 부어서 어떤 특징이 사라져버리면 미모가 깨져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저녁을 먹으면 얼굴이 망가지고 몸매도 망가진다는 거. 다른 거에서는 저녁 먹는 걸 포기 안 해요. 근데 얼굴이 망가진다 그러면 되게 다 관심이 좀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이 좋아지면 화장품 1톤과 같다 그래요. 화장품 1톤을 바르는 것보다 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훨씬 좋다. 장이 깨끗하면 얼굴이 이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은 저녁에 위를 비워줄 때 가장 기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좀 음식을 좀 이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봄 소풍도 갈 수 있고 외출도 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좀 주의할 게 뭔가 하면은 거의 밖에 나가면은 혼자 나갈 때는 없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여럿이 가다 보면은 오늘 한 번만 먹지 이런 심정으로 이게 먹어버려요. 참 사람의 심리란 건 묘해. 오늘 한 번이야. 오늘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걸 먹고 나면은 이것이요 담배나 술 중독처럼 이게 마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래 그냥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하지 이러고 또 한 번 먹어요. 그 다음에 기회 가면요. 세 번째 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왕 베린 몸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게 순간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이 몸은 점점 이게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끼리 하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눈 깜짝할 새 금방 갑니다. 지금 어저께 영국에서 그 뉴스에 보니까 103세 할아버지하고 97살인가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2번 사별한 분이고 그 부인 되는 분도 남편 사별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살다가 이제 103세가 돼서 이제 남편이 할머니인데 뭘 한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103세가 돼서도 마음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활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막 정신없이 돈 때문에 뭐 살지만은 나이 들면 돈 벌어도 돈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건강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는 내 몸이 가장 만만한 벗이고 늙어서는 가장 큰 상전이라고. 그럴까요? 젊어서는 우리 생각대로 막 잘 따라주잖아요, 몸이. 나이 들어서 아프면요. 이게 상전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몸 돌보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최소한 그래는 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우리가 엄마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맹목적인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뭐 달라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주는 게 사랑으로 얘기해요. 뭐 저녁도 좋고 간식도 좋고 그냥 줘요. 아니 애기가 달라는데 왜 안 주냐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간식과 저녁을 달라 그러면 말해서 안 들으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의 옛날의 관습하고 우리의 관습이 지금 정반대거든요. 만일에 특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 간식과 저녁을 안 줬을 때는 얘가 평생 절제하게 되고 평생 건강하게 살게 되고, 애가 주는 대로 먹었을 때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혀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감마를 끼칠 수 없게 될 것이고, 인생에서 짜증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봐서는 한국 사람들은 엄마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식사 때가 되지 않은 때에 뭔가를 준다는 것을 아이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한다면 우리가 이 먹는 것부터 좀 가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쓴맛, 짠맛, 단맛 어떤 걸까요? 우리가 콜라, 음료수 이런데 펩시콜라에서 그 아스파탐이라고 있어요. 아스파탐 압니까? 설탕보다 우리가 뭐 1000배 달다 그죠? 뭐 300배도 달고. 그 아스파탐이 콜라에 계속 들어갔는가 봐요. 칼로리가 없이 단맛만 내니까. 그게 이제 발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먹는 음식 중에 단맛 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설탕이에요. 그죠? 설탕. 설탕인데 그 설탕이 보통 한 20번의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싹 빼버린 겁니다. 그걸 먹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미네랄부터 비타민부터 다 고갈시켜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나쁘면은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높지만은 차라리 설탕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다 뭐 먹어요? 과자 속에 다 뭐 들어갑니까? 다 설탕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먹게 한다고 방법이 있을까요? 다 그걸로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서 아시지만 이 설탕이 나오는 뭐 브라질, 쿠바, 필리핀 중에서 필리핀에는 옛날부터 전통 사탕수수당을 만들어요.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이다. 그래서 마스코바도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 줄기를 그냥 그대로 짜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끓여서 말려서 이제 분말로 된 걸 이제 쓰면은 그 안에는 그 당을 대사할 모든 필요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설탕에는 없어요. 요 근간에 곡식 주문한 적 있습니까? 주문했으면 우리가 그 마스코바도 설탕 하나씩 이어줬을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보니까 너무 환경들이 열악한 데서 만들어요. 근데 한 공장이
독일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해썹 인증받은 회사처럼, 그게 뭐 철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다 검사해서 이제 선진국에 이제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이제 이걸 보급하고 팔아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먹을 때도 흰설탕 대신, 100g 조그만 봉지니까 가져다니면 뭐 회사 가서도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이걸 제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설탕을 못 먹게 하면서 뭐를 먹게 했는지 압니까? 과일을 많이 먹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과일이 농약 안 줄 수 없죠.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하기 위해서 질소 과잉이죠. 그 다음에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 주죠. 또 당도 촉진제였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먹었을 때 이런 물질들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면은 내 몸에 호르몬이 작용해야 될 부분들을 환경 호르몬 상태로 내 몸을 건드려 버리면 내 몸의 피의 항상성이 깨져 버릴까요? 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설탕이 나쁘니까 과일 먹어라 이랬는데, 이제는 과일에 대해서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과일 대신 먹을 만한 당분이 제일 마땅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이 제일 좋겠구나 했는데, 이거 뭐 누가 설탕 갖다 그렇게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2가지 이제 신제품이 나와요. 하나는 통밀을 싹을 내가지고 건빵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쇠비름 있죠, 쇠비름. 다들 염증이 많으니까 쇠비름하고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 뭐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것 중에는 최고 비싼 거예요. 검사 다 받아 나오니까 인증받아서 그걸 넣어가지고 건빵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요. 근데 값은 조금 비싸도 제가 봐서는 과일 끊고 사탕수수당 그 원당 있잖아, 그죠? 집에다가 이렇게 좀 물 좀 타놨다가 정말 내가 뭐 식후에 뭐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왜 중동지방 사람들은 과일이 없으니까 그 홍차에다 설탕 타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차식으로 타 먹어도 과일을 어떻게 좀 안 먹게 해볼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과일을 먹으면 뭐가 문제냐? 과일에 암 환자와 연관시켰을 때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로 암 환자니까. 비료도 질소고 퇴비도 질소예요. 그 우리 몸에는 질산염 상태로 이게 축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 구조식으로 NO3, 질소 하나에 산소 분자 3개가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소화기관에서 입과 위장에 아질산균이 있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아질산균에 의해서 이 NO3가 NO2라는 상태로 산소를 하나 탈락시키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햄, 소세지, 어묵 사면 아질산염, 나트륨 써놨는데, 육가공 식품에 왜 아질산염을 넣는가 하면은, 고기를 가공식품으로 하면 잘 썩어요. 거기에 번식하는 균이, 대표적인 균이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건데, 이 균이 고기를 부패시키면 이 균이 내뿜어 만드는 독소가 근육을 이렇게 굽게 만들어요. 경직해가지고 입이 돌아가는 와사풍이라든지 근육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아질산염, 나트륨을
방부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질산염, 나트륨 들지 않는 어묵, 햄, 소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었을 때는 거기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의 몇십 배가 들어와 버려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버릴 때. 지금 소세지, 햄, 어묵에 들어있는 그 아질산염도 발암물질이라 그래 난리예요. 왜요? 그것이 몸 안에 암인과 결합이 되면 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95%가. 그러면 과일이나 생채소를 먹을 때 몇십 배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 몸에 아질산염이 들어왔을 때 증세를 뭘로 느끼는가가 알아볼 필요 있겠죠.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강력한 이뇨제예요. 수박, 뭐 이런 참외, 이런 과일 먹고 저녁에 먹고 나면 밤에 소변 안 보고 잘 수 있습니까? 과일만 먹으면 뭘 자주 봐요? 그러면 내 몸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수분이 많은 게 아니고 아질산염. 이뇨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조직에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연탄가스가 0.1%만 있어도 산소와 결합을 안 하고 연탄가스와 결합을 합니다. 왜요? 산소와 결합보다 연탄가스와 결합이 300배나 강하다 보니까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와 결합, CO가스와 결합해서 빠르면 30분, 늦어도 4시간 내에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산소가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질산염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헤모글로빈과 산소와 결합보다 270배나 강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생채소, 생과일을 통해서 질소가 들어가고 아질산염이 생성이 되면은 헤모글로빈과 아질산염이 딱 결합이 된 걸 우리가 그걸 메트 헤모글로빈증이라고 그래요. 젖먹이 애들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습니다. 과잉이 되면. 어른들은 이게 해독 기능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 먹다 보니까 이거 메트 헤모글로빈증의 증세를 우리가 일명 청색증이라 그래요. 날이 추워서 겨울이 되면 손이 어떻게 돼요? 시퍼러지고 푸르둥둥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정말 과일이 좋다고 먹는데 그게 발암성이 있다면은 좀 심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책 없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일반 설탕보다 조금 비싸도 제대로 된 몸에 전혀 해가 없고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당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설탕을 푸대로 사 먹지는 않잖아요. 이 설탕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요전에 그 인도네시아 말고 어느 나라 옛날 말레이시아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60kg씩 먹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쌀 60kg 먹어냅니까? 한국 사람? 거의 못 먹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먹는 거예요. 미국 뭐 이런 사람들도 그다음에 브라질, 쿠바 그 주산지 있는 사람들 거의 뭐 50kg씩 뭐 먹는데 한국도 거의 제가 봐서 지금 한 3, 40kg 육박하는 것 같아요. 먹는 모든 가공식품에 설탕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설탕에 대해서 또 과일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너무 잘 먹고 많이 먹는데 변화가 올 때 그것들이 왜 암을 일으키는가? 첫째는 그 속에 있는 화학물질. 내 몸에 생체 내에 호르몬이 작용해야 될 부분을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터치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죠. 이미 1930년대에 독일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정상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 몸 안에 산소 부족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돼서 내 몸에 산소를 날라줘야 되는데 과일을 계속 먹어가지고 이것이 아질산염과 결합된 상태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올까? 첫째, 만성 무기력증과 피로.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이유 없는 불안, 초조, 심리적 압박,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난다면은 이미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하해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 원인은 이제 산소 부족인데, 물론 우리가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서 폐포가 다쳐서도 원인이 오지만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그거 외에도 제가 봐서는 봄 되면 사람들이 우리 신선한 거 좋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먹습니까? 생채소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는요. 과일. 그렇게 될수록 지금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질소 과잉이 되고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버리고 그걸 통해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내 몸의 혈액에 언밸런스를 초래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님 오늘 제 얘기 동의합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셔야 돼요. 과일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저는 김치냉장고가 냉장고만 한데 오늘 제가 사모님을 타겟으로 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만 먹어요. 밥을 두 숟갈 먹고 나머지 과일을 먹는 사람이어서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항상 따뜻한 환경 가운데서는 적응이 되는데 조금만 추워도 적응이 안 되고 손발이 항상 차고 피가 엉겨버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오셔도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과일을 끊으라 소리를 못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저 이쁜 딸 두고 아프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장가 가기 전에는 예. 열이 좀 많았는데 같이 떨어지는 게 같이 떨어져요. 같이 먹으면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냉체질이 암체질이라는 거 압니까? 추위를 타기 시작해요. 냉체질이 되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 대사가 안 되고 균의 번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체질하고 체를 올리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 사모님이 그 운전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 열체질까지 냉체질로 지금 만들어 간다고. 내가 사모님을 만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죠? 여러 번 만나면서 내가 딱 봤을 때 오늘은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에 안 올지라도.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이제 사기를 마침 사귀었으니까 큰 병 오기 전에 변화를 줘야 돼요. 진짜 화장품 바꾸시고 세제, 섬유 유연제, 그 화학 냄새 나는 것들 정리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깊은 잠을 못 들어요. 아무리 은사패드가 있다 해도 그 화학물질들이 혈액 속에 들어와서 뇌를 자극하고 호르몬 대사의 균형을 깨버린다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예, 요번 기회에 냉장고부터 한번 털어보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더 만날 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니까 이제 단계 땡기는 거예요. 이 단 것을 왜 먹는가 하면 단계 들어갈 때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마스코바당 하나 딱 해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 딱 입에 털어야면 돼요. 설탕 대신 집에서 마오병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보온병에 딱 타가지고 직장 가서 열받고 할 때 과일 대신 그거 좀 마시면은 이건 질소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소변 자주 보는 게 없어 잠도 잘 자요. 몸도 따뜻하게 하고 열도 내주고 기분도 행복하게 해주고. 전 그러면 식후에 마스코바도 하고 세비름 넣은 건빵 같은 거 이런 몇 쪽 다 입이어도 얼마나 식후에 그 꿀맛 아닙니까 과일 대신에. 자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것이 좋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애 데리고 오는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걸 한번 선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왜 암을 일으킨데 치명적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류의 과학이 발견한 물질 중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데 최고 탁월한 물질은 아질산염 나트륨. 당뇨나 심장병 환자는 막혔을 때 옆에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지요. 이 산토끼나 노루가 올무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빠져나가려고 다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연 상태로 두면 한 달이 걸려야 나요. 근데 아질산염을 투여하면은 일주일이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여기 생선 앓고 하면요. 우리 엄마 뭐 발라준지 압니까? 푸른 김치 갖다 엎어줬어. 이 펄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이 펄이 뭐가 많아요? 질소가 많으니까. 그 장로님 그런 경험 있죠? 왜 김치 이빨이 붙여준지 몰랐는데 요즘 현대 과학을 알고 나니까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나물 삶으면 그 물이 다 질소 아닙니까? 다 버렸어. 그죠? 요즘은 삶아가지고 다 마셔요. 세상이 참. 그게 육감이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어린아이들이 젖 먹다가 밥 먹을 때 되면은 절대 콩밥하고 김치 안 먹어. 단백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콩 안 먹고. 채소 김치 소화액이 없으니까 안 먹고 본능이 알아요. 야 이놈아 이거 먹어야 건강해 하면서 엄마가 머리 때려가지고 먹여가지고 길들여 놓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는 그죠? 종이 한 장 차인데 지금은 심장병 당뇨보다도 암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신생혈관이라는 것은 암세포는요, 스스로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거머리 같은 새로운 혈관을 내 몸의 큰 혈관에다 딱 붙여가지고 혈액 속에 당을 먹고 암세포가 균인데 정상세포보다 당 대사가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분을 빨아먹고 카케시아라는 맹독을 뿜어가지고 세포를 괴사시키거나 피를 썩게 하는 폐혈증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페트 찍을 때 포도당에다 양성자 집어넣어서 추적 사진 찍는 게 암세포는 당 대사가 4배가 높으니까요. 근데 그 당을 완전 연소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하나도 없는 이 당분을 계속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생혈관을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차단한 표적 약품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질산염을 먹을수록 암세포가 자라는 신생혈관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잘 자라게 만들어줘. 근데 사람들은 암 걸리면 평소에 안 먹던 생채소, 생과일을 더 먹어버려.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화학 물질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로 혈액의 바란스를 다 깨나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곡식을 먹고 은사패드 잔들 큰 도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보면은 이제는 제가 그러잖아요. 사후 약방 말고 더 큰 병 오기 전에
한번 바꿔보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말 좀 들으세요. 마누라하고 자식 내놓고는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 내놓고 주변에 환경 잘못된 거는 한번 뒤집어 봐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의 뭐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되니까. 뭐 나쁜 거 먹고 막 사는 가정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들 저거 먹는데 우리 못 먹는다고 뭐 슬퍼할 일 뭐 있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이 그게 만족이지. 그래서 삶이란 것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분들이 참 특이하다. 얼마나 하실까 했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자꾸 오니까 아니 이분들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분들이 과일을 많이 먹고 사모님이 화장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